여러분, 자영업자가 2019년에 줄폐업이 이어지다가 2020년에는 제가 무더기 폐업이 이어진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표들이 안 나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 신용 데이터 같은 데서도요, 이게 카드 결제가 일어나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떤 매출 증감에 대해서 계속 발표를 했었거든요. 어느 날부터 올 1월부터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작년 12월까지 한국 신용 데이터에서 자영업자의 어떤 카드 매출을 계속 공개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개를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됐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자영업자는 지금 무더기 폐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9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줄폐업이 일어나던 것이 2020년에 무더기 폐업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지표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표가. 저는 여기에 진짜 놀랄 노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바닥 경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침소붕괴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바닥 경제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번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느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관적인 경제밖에 없어요. 예. 실제로 오늘 그런 지표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니까 제가 예측한 게 대부분 맞았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후에 점포 감소 수가 여러분 무려 45만 개나 문을 닫았습니다. 45만 개. 지금 1년 만에 45만 개가 문을 닫았다면 지금 자영업자들 멸망했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멸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더기 폐업이지 뭐예요. 무더기 폐업. 집단 폐업 말입니다. 집단 폐업. 그나마 2019년에는 줄폐업이라고 해서 폐업하고 나면 또 폐업하고 폐업하고 나면 또 폐업하고 이렇게 줄줄이 폐업하는 거지만 무더기 폐업은요. 한꺼번에 상권 하나가 퉁퉁 없어지는 거예요. 상권 하나가.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바닥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멸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정부예요.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거기서 발표한 상가 점포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에 대한 지표예요. 267만 3,766개에서요. 예, 222만 9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45만 개 사라진 거예요. 45만 개. 그러니까 줄폐업이 아니라 무더기 폐업이 일어났고 집단 폐업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로 가져가잖아요. 하루로 가져가면요. 매일로 가져가면 여러분 이게 충격입니다. 매일 995개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995개가. 매일 995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0개잖아요. 1000개면요. 1부터 1000까지 세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1부터 1000까지. 1, 2, 3, 4, 5, 6, 7, 8 이렇게 1000까지 세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가계 폐업은요.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가계가 이렇게까지 줄어든다는 것은요. 바닥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 예, 이게 여러분 1년 3개월 새에 이만큼 무너졌거든요. 1년 3개월 동안 계속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3개월이 작년 1분기입니다. 작년 1분기. 작년 1분기에서 쭉 와서 원래 1분기까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과 석 달 전 3월 말까지도 이렇게 995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4월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4, 5, 6, 2분기에는 좀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6, 7, 8은 지금 7, 8, 9는 더 난리 나겠죠. 자영업자가 멸망이라는 이야기가 진짜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제가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에서 나왔다면 사실 정부는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늘 축소한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집단 폐업이 진짜 맞는 말입니다. 집단 폐업이. 문제는 여러분 이게 큰일이 2분기도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2분기도. 1분기까지 이렇게 망했는데 2분기도 심상치 않고요. 3분기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지표를 보면 2분기도 심상치 않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2020년 1분기 대비해서요. 2020년 1분기입니다. 올해 2분기 감소율입니다. 2020년 1분기면 1월, 2월, 3월이에요. 사실 1월, 2월은 그나마 괜찮았거든요. 3월부터 좀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때에 비하면 관광, 여가, 오락,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노래방이죠. 노래방은 직격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40%, 40.2%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PC방, 당구장, 나이트클럽 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관광, 여가, 오락에 해당되거든요. 가게 수로만 하더라도요. 이거 다 합치면요. 노래방이나 PC방, 당구장, 나이트클럽 다 합치면 2분기에 45,708개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놀라는 거는 부동산 지금 폭등이다,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동산도 지금 망가지고 있어요. 16%나 망가지고 있어요. 생활 서비스도 마찬가지 15.6%. 소매요. 소매라고 하면 슈퍼마켓이죠. 의류점, 옷가게죠. 여기도 21.7%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숙박도 11.6% 떨어졌고요. 음식점도 9.4%나 망가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8.9%나 떨어졌어요. 28.9%.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1분기까지 995개의 점포가 하루에 망하고 있는데 2분기도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2분기도 다를 바가 없다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도 하고 시장에 새롭게 진입을 하지만 망해서 나자빠지는 데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3분기입니다. 3분기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어요. 코로나19가 창궐 안 되다가 장사가 아예 안 되거든요. 2분기보다가 훨씬 장사가 안 됩니다. 3분기는. 7, 8, 9잖아요. 지금 7월 한 달 지나가는데 장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대출 만기 연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집단 폐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나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2021년 6월 18일 현재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누적 실적이 204조나 됩니다. 204조. 대한민국의 본예산이 558조예요. 그런데 대출 만기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 유예한 금액이 204조라는 겁니다. 이게 9월 말부로 끝납니다. 9월 말부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 또 연장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를 보면요. 참 큰일 난 것 아닌가. 지금 제가 늘 이야기한 게 지금 바닥경제가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출도 엄청나고 이자도 안 내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제일 큰 대한민국의 은행이죠. KB국민은행이 망하려면 어느 정도 있으면 망할까요? 쉽게 말하면 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면 망할까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일반적으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한 금액이 한 적어도 570조? 네, 570조, 그 근처에 될 겁니다. 570조, 580조 뭐. 그 근처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자산은 그만 얼마나 될까요? 자산은. 부채까지, 대출한 것까지 포함시키면. 거기다가 45조? 45조 플러스 하면 돼요. 그럼 600조가 조금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600조가. 쉽게 말하면 40조, 45조가 가용 자금이라는 겁니다. KB국민은행이. 그런데 대출 만기 연장이 204조예요. 만약에 204조 중에 25%면 그럴 일은 그렇게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고 치면 금융위기 오는 거예요. 10월 위기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알기 때문에 연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연기한다. 그러면 내년 3월 말까지 연기합니다. 과연 그게 오를까요?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대출 만기 연장해야 돼요. 저도 자영업자고 제가 봐도 자영업자들은 지금 갚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서는요.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무작정 연장한다? 이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저거 터지거든요. 저거 터질 때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진짜 최악에는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됩니다. 옥석 가리기를 해서 대출 만기 연장한 게 진짜 안타깝긴 하지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영세기업, 중소기업인데 도저히 못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개 자영업자, 한개 중소기업, 한개 영세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대책을요. 반드시 다른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밀려가잖아요. 이거는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해요. 이거 야당이 제대로 짚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에 이거 짚겠어요? 제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영업자 부채만 하더라도 840조가량 됩니다. 840조. 이거 몇 배 돼요? 물론 거기엔 가계부채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대출 만기 연장 이렇게 많은 것 확실히 옥석 가리긴 해야 되고요. 진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요.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상황을 빌려준 주체, 저축은행이나 혹은 대부업이나 혹은 일반은행, 시중은행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당금을 계속 쌓는 거예요. 충당금을.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충당금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저는 이자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는 받아야지 옥석 가리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자영업자를 대변한다. 영세 중소기업을 대변한다. 중소기업을 대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돈 감당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개 자영업자나 한개 중소기업은 다른 대책,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그냥 밀고 가잖아요. 밀고 가면 이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터질지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이 자영업자 대책, 중소기업 대책, 대출 만기 연장 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충격파가 얼마나 될지 아마 가늠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전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출에 대한 어떤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게끔 이자 정도는 계속 받아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그 한개 기업이 어떻게 하고 한개 자영업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위험 부담금, 쉽게 말하면 충당금이죠.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야당이 아니면 여당에서도 있어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는 경제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정책도 나오고 대책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가 사는 일이에요. 한 개 기업이 한 개 자영업자를 그대로 안고 간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함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거 진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사안입니다.